지금 법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건이 있죠. 어쩌면 민주당 의원들이 줄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검찰을 향해서 나를 소환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에 8시 반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 최종 수혜자. 지금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8개월 만에 검찰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조금 전에 포토라인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검찰 독재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운동에 함께하겠습니다.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살아갑니다. 쫄지 맙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의,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죽은 고기를 찾아다닙니다. 사법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로 사법 판단을 좌우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자, 이미 준비해온 이 기자회견문 이 정도 되나요? 검찰 출석에 앞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5페이지짜리예요. 상당한 분량을 오늘 얘기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 8시 25분쯤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요, 말씀하신 대로 준비한 원고를 모두 낭독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돈봉투와 관련한 자신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 100여 명을 압수수색해서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쫄지 말자.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이 송 전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 국회의원 등에게 9,400여만 원이 뿌려진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윤석열 정부와 특수부 검사들 행태가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화살을 검찰로 돌렸습니다. 또 자신은 변호사이자 5선 의원을 지냈고 인천시장 당대표를 역임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도 전세 빌라에 살고 있다. 돈 없는 외로운 후보였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모든 정치적인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가겠다. 하지만 이건 정치적 책임 이전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입니다. 오늘 어떤 조사를 받을까요? 혐의가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돈봉투 사건이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외곽 조직이 사실상 송영길 대표의 외부의 그냥 저수지처럼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나왔고 거기에서 상당 부분 송영길 대표가 필요로 했던 자금이 대납됐던 정황이 나왔고 거기에서 수수된 그 불법 정치 자금이 한 3억 5천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다시 또 4천만 원은 소각장 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한 국회 로비 차원에서의 뇌물이다. 그래서 지금 혐의가 3개입니다. 정당법 위반, 돈봉투 사건,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이제 그중에 뇌물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3가지로 크게 혐의가 나눠져요. 그렇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 혐의에 대해서 다 수사를 받을 것인데 지금 최근엔 갑자기 무도한 검찰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자기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검찰청을 찾아갔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혐의가 여기까지 늘어나는 게 본인이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만으로 빨리 조사를 받고 마무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때 갔었던 것이고 계좌 추적에 의해서 자금 흐름이 계속 나오면서 혐의가 추가될 것을 본인이 가장 먼저 예측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검찰 수사가 왜 아직까지 이렇게 소환을 안 합니까라는 의문이 있었을 때 제가 추가 혐의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면 한 번에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혐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한 번 수사 가지고 끝나지 않을 정도로 분량이 좀 많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먹사연 압수수색하고 그럴 때 잠깐만 나 지금 가서 조사받을 게 있는데 검찰은 잠깐 지금 말고요. 나중에 오세요. 지금 보니까 계속 나오네. 아니 지금 받겠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처음에 나 불러라 하고 찾아갔던 그 입장대로면 오늘도 나 가서 할 말 많다 이래야 될 텐데 지금은 묵비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걱정했던 것까지 다 나왔구나 이런 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송 전 대표는 이거 왜 별건 수사 아니냐. 돈봉투 수사하는데 왜 먹사연을 또 조사하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2번이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청사 앞에서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죠. 또 얼마 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그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아무튼 그쪽에서 통화를 아니 먼저 하셔야 될것 언론을 같습니다. 통해서는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하고 있는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죠. 네, 물병이라도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다. 자, 아주 당당합니다. 일단 뭐 태도가. 근데 소환장을 받은 직후에 SNS에 올린 게 있대요. 뭐를 올렸느냐? 저렇게 무슨 포스터인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드디어 검찰 소환, 정치검찰의 선전포고라고 하면서 드디어 날짜까지, 시간까지 오전 9시인가요 지금? 9시라고 써놨네요. 근데 출석은 8시 반에 했습니다. 마치 생중계를 하듯이 예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검찰 소환을 예고했던 이 포스터 어디선가 본 적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기시감이 드시죠? 자, 이거랑 비슷합니다. 왼쪽에 있는 포스터.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지난 8월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당시 만들어졌다는 포스터. 자, 날짜 시간까지 저렇게 같이 적혀 있고 게다가요. 이봉창 의사가 나옵니다. 이봉창 의사 뭐라고 또 언급을 했느냐? 이봉창 의사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저 SNS에 올린 글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 써 있습니다만 본인을 지금 이봉창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 떳떳하다. 나는 떳떳하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자, 예. 송영길 대표는 이봉창 의사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봉창 의사가 일본 차남한테 폭탄 던지면서 뭐 돈봉투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분은 이 아까 나왔던 동영상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이렇게 뭐 하느냐 이런 말 했잖아요. 예. 이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분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법적 의식 하나에다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물병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제가 미쳐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은 80년대 초반에 노동운동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오선 의원도 하고 인천시장도 하고 당대표까지 한 정말 지고지순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인데 정치 전세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감히 일개 법무부 장관이 나를 이 중대한 범죄다니 이 정도 작은 범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아하. 지금 이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검찰 독재 국가고 나는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나가겠다. 전 국민이여 나를 봐주세요. 제가 나라를 바로 잡겠습니다. 이겁니다.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분이죠. 이분의 생각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가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40년 전 인식 체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그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여기까지 논리를 끌고 왔다.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법의 잣대로 평가를 한 다음에 뭔가 합당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예.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뭐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글쎄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약간의 축제적인 성격이 있고 그게 사실은 보면은 약간의 경비 같은 문제도 뭐 소요되는 게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본인이 억울하다고는 저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건 맞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뭐 불공정한 수사, 선택적인 정의를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뭐 알 사람은 다 아는 건데 그렇지만 저는
정치를 사법화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사법을 또 정치화하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사건은 좀 다른 사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증거도 비교적 명확하고 뭐 진술도 다 나왔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몇 달 전에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검찰 청사에 찾아가시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뭐 거부권 행사하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예.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본인이 책임에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송영길 전 대표의 오늘 전략은 묵비권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 다 들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바로 이정근 녹취록.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씨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아, 그 조금 모아주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아니, 뭐,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송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자, 저렇게 녹취록까지 있는데 나와는 관련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갔고 본인도 이제 말을 하면 할수록 추궁만 당하고 꼬일 테니까 이제 아마 진술 거부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증거가 굉장히 명확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변명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뭐 그냥 뭐 밥값이나 뭐 경비조로 줬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금액이 뭐 표를 매수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뭐 300만 원씩 줬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밥값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주장 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관행적으로 주는 거고 경비조로 주는 거고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뭐라고 질타를 했냐면은 이거 처벌하자고 법을 만든 게 당신들인데 이제 와가지고 걸리니까 여기 와가지고 관행이라 그럼 법을 왜 만들었냐라고 질타하면서 그때 처벌을 했거든요.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고 그 주장 또 써먹는데 그냥 배척됐던 게 확인되는 걸 지금 이제 와서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럼 법을 만들지를 마시든가. 그러니까 이 법은 판례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런 주장들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 뭐 선거 이제 앞둔 많은 분들이 이 선거법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요즘 누구 만나서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부담되고 예를 들어서 돈 10만 원, 돈 50만 원 줘도 그거 받으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잖아요. 받은 사람은 50배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예. 10,000 원을 받았으면 50만 원을 내야 되고 이 정도로 법이 세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하는 게 그냥 각자 계산해요.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식사 약속 안 잡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규모도 일반인들은 그걸 크게 느끼는 거예요. 크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인당. 자,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모두 다 입을 닫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본인이 이러면 내가 다치는 거야. 내가 지금 처벌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지금 떠넘기면서 결국은 송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특히나 이제 그 돈의 주인들이 하는 말이 관심을 끄는데 이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인 김모 씨. 지난 4일 법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캠프 해단식에서 만났는데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송 전 대표도 불법 정치 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건데요. 이 스폰서 김 씨는 캠프 사정이 어려우니 밥값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위원회 부탁을 받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런 설명도 했었습니다. 예. 이 또 송 전 대표 후원 조직이죠. 먹사연 관계자도 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의 지시로 이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보다 더 전에는 아까 통화 싱크 보셨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의원도 자금 조성 또 전달에 대해서 일부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돈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수혜자는 송영길 전 대표지만 돈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입니다. 현역 의원. 자, 돈을 받았는데 조사 안 할 수 없죠. 그럼 누가 받았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검찰에서도 이건 민감한 문제라 흘리질 않았어요. 근데 나오잖아요. 영장 청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름이 슬슬 나오니까 무슨 소리야 하고 지금 반발했지만 결국엔 이분들도 소환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소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선거법 사건이랑 그리고 또 이제 위탁 선거에 관한 사건이랑 정당법 사건이랑 선거에 대한 사건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두 가지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 조사가 한 번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불러서 조사를 하고 말이 다르면 대질도 시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핸드폰 GPS 기록까지 다 뒤지거든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소환 횟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부인을 하게 되면은 사실 강제 수사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법원에서도 다른 사건하고 똑같이 하신다면은 사실 그런 압수수색이나 핸드폰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지국 위치 추적 정보도 확인하고 계좌 추적도 하고 사건은 사실 커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탈탈 턴다 그러는데 본인들이 부인하니까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소환은 피할 수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횟수는 본인들 태도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지 검찰이 뭐 무도하게 더 부른다 이런 개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 자,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가요. 뭐 검찰 오늘 출석에서도 기자회견문 5장짜리 준비했지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다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윤석열 정권을 막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마음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그 죄값을 제가 치르고 싶어요. 정말 이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요즘에 뭐 이번 총선에 윤석열 퇴진을 바라고 가장 선봉에 싸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퇴진당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윤석열 퇴진당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런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정당을 만들 만한 어떤 그 물리적 제한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지금 아무도 송영길 전 대표의 러브콜에 화답을 안 합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조차도 본인은 송영길 장관하고 아무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얘기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저런 뭐 윤석열 탄핵당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의원도. 뭐 이상민 의원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 좀 하겠다는 분들이 누가 송영길 대표와 손을 잡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생각을 가진 분하고 정치를 할 분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없을 거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 정말 본인을 더 초라해지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